사다리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사다리꼴 하면 어떤 물건이 떠오르나요? 높은 곳을 올라갈 때 쓰는 사다리가 떠오르지 않나요? 자, 우리 사다리를 이렇게 보면요. 다음과 같이 발을 딛고 올라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때요?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발을 딛다가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려면 바로 발을 디디는 부분이 서로 어때야 되나요? 그래요. 평행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보이는 이 사각형은 결국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평행한 사각형이죠. 바로 이러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뜻은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그려줬던 그런 모양도 사다리꼴이지만 여러 가지 모양의 사다리꼴이 있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평행선이 한 쌍. 넌 사다리꼴 맞네. 그래서 우리가 넌 사다리꼴이야. 넌 사다리꼴이 아니야. 라고 구분할 때는 평행선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되니까 한 쌍 아니면 두 쌍, 둘 다 사다리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평행선이 이렇게 한 쌍, 두 쌍, 오케이, 너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줄 수 있구나. 얘도요, 한 쌍, 두 쌍, 너도 사다리꼴이야. 그런데 얘는 평행한 변이 없네, 얘도 없네. 너는 사각형이긴 하지만 사다리꼴이라고 이름은 불러줄 수 없어. 라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방금 봤듯이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도 결국 사다리꼴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각형을 보고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는 정사각형이네요. 그죠? 자, 사각형을 분류하여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평행한 변이 없습니다. 평행한 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평행한 변이 이렇게 두 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 나는 평행한 변이 없습니다. 다는 평행한 변이 한 쌍 있습니다. 라는 평행한 변이 없습니다. 마는 평행한 변이 얘도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에서 서로 평행한 변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때요? 가에서는 이렇게 평행하고요. 이렇게 평행합니다. 그 다음 다에서는 이렇게 평행하죠. 자, 그렇다면 사다리꼴은 평행한 변이 있으면 되니까 바로 가와 다가 사다리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경우는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은 언뜻 보면 사다리꼴 같거든요. 왜냐? 얘랑 평행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도형은요.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변이 5개이기 때문에 사각형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할 게 있겠죠. 아, 평행한 변이 있다고 무조건 사다리꼴은 아니겠구나. 자, 지금 보세요. 이런 모양. 이거는 평행한 변이 있지만 우리가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평행한 변이 있다고 해서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없다. 사각형들 중에서만 우리가 사다리꼴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평행사변형, 이름에서 느낌이 팍팍 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뜻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말해요. 우리가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그런데 두 쌍이 있을 때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사각형아 모여라 라고 해서 이렇게 네 변으로 둘러싸인 사각형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쌍이라도 평행한 사각형 모여라 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사다리꼴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쌍만 평행한 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두 쌍이 다 평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쌍이 모두 평행한 애들은 따로 이렇게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데 이 평행사변형들은 사다리꼴아 모여라 라고 했을 때 날 부르네 그러면서 이 평행사변형들도 거기에 모여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다리꼴이라고도 불러줄 수 있고 그 안에서 바로
평행사변형도 따로 모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 모여라 라고 그래서 그래 너네들은 특별히 또 평행사변형이라고 이름을 불러줄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저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른 사각형들이 모이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평행사변형들은 모두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았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이 뭔지 알았으니 우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사각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나다라마 5개의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을 분류하여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한 변이 없습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이에요. 평행한 변이 두 쌍이에요 라고 했으니 우리 가부터 볼게요. 평행한 변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야 되겠어요. 나는 얘랑 평행해요. 한 쌍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쓰고 다는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해요. 두 쌍이니까 여기. 라는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죠? 라도 두 쌍이에요. 마는요. 자, 지금 보니까 얘랑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네요. 아, 그래서 한 쌍이 있어요. 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평행한 변이 두 쌍인 사각형에서 서로 평행한 변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나부터 이렇게 평행하고요. 다는 이렇게 평행하고 라도 이렇게 평행하고 마도 평행한 변 찾았죠? 자, 그럼 여기서 평행사변형은 누굴까요? 자, 바로 평행한 변이 두 쌍인 사각형이 누구? 그래요. 다하고 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와 그 다음에 라가 평행사변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엔 마름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마름모도 사각형의 한 종류인데요. 사각형들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마름모는 자,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길쭉하게 생길 수도 있고요. 옆으로도 쭉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길이가 같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또 아니면 이것도 네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얘네들이 다 마름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쨌든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아 모여라 라고 그랬을 때 바로 평행한 변이 있는 애들 모여. 그래서 사다리꼴이 모였어요. 그럼 그 중에서 두 쌍이 평행한 애들 모여라고 해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는데 평행사변형들 중에 관찰을 해보니까 뭐야 니네 두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데 게다가 네 변의 길이까지 같은 애들이 있네. 자,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애들 모여볼까? 라고 했더니 얘네들은 다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한 것까지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름모들은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하고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사각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부터 마까지 있는데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찾아볼게요. 가, 네 변의 길이가 같죠? 나는 이 변보다 이 변이 더 기니까 아니고요. 다 네 변의 길이 같습니다. 라 아니고 마는 어때요? 마도 아니죠. 그래서 가와 다가 되겠어요. 그러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에서 서로 평행한 변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가 중에서도 얘랑 얘랑 평행하고요. 얘랑 얘랑 평행하죠? 다도 이렇게 평행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름모는 가와 다가 되겠고 마름모들은 모두 두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구나.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이름을 불러줘도 되겠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 당연히 네 변의 길이는 같고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도 같겠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자,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각형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 직사각형도 알고 정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그런데 걔네들의 관계는 어떨까? 자,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사각형 나라의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랄라랄라라. 자, 사각형들만 모여 사는 사각형 나라에 갔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각형들은 모두 이제 네 변으로 둘러싼 사각형들만 있는데요. 이 사각형에서 사다리꼴 마을이 있었어요. 이 사다리꼴 마을에 사는 사각형들은 일단 무조건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꼴 마을에 놀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한 쌍만 평행한 사각형들도 있었고요.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들이 있었어요. 마을 안에 또 다른 마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들이 사는 마을은 바로 평행사변형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들도 있었고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을이 둘로 나뉘었는데요. 바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들만 모여 사는 마을은 마름모 마을,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모여 사는 마을은 직사각형 마을인데, 근데 바로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내각의 크기도 같은 아주 예쁘게 생긴 사각형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각형들은 마름모와 직사각형 마을 가운데 있어가지고 모두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 사각형들이었어요. 이를 바로 정사각형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대한민국의 서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을 보고 너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야. 그것도 맞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이처럼 우리 정사각형을 보고 사실 가장 정확한 이름은 정사각형이지만 너는 마름모이기도 해 라고 하는 거 맞는 말이고요. 넌 직사각형이기도 해. 그것도 오케이. 너는 평행사변형이구나. 그것도 오케이. 넌 사다리꼴이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넌 사각형이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바로 사각형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마름모를 보고 너는 정사각형이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내각의 크기도 같아야 되는데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만 같으니까요. 그래서 마름모를 보고 정사각형이야 라고 부르는 건 안 되고 넌 직사각형이야도 안 되지만 넌 평행사변형이야는 됩니다. 넌 사다리꼴이야, 넌 사각형이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직사각형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직사각형을 보고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직사각형을 보고 넌 평행사변형이야, 넌 사다리꼴이야, 넌 사각형이야 라고 말하는 건 맞는 얘기죠. 자, 평행사변형은 어때요? 평행사변형을 보고 넌 직사각형이야, 넌 정사각형이야, 마름모야 안 되지만 넌 사다리꼴이기도 해 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림으로 이러한 포함 관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한눈에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름이 제일 많은 건 정사각형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정사각형을 보고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럼 네모하나 알맞은 도형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사각형 나라에 놀러 가가지고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들은 바로 사다리꼴이니까 바로 한 쌍이 평행한 사다리꼴, 그 안에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들이 모여 사는 평행사변형 마을을 들어갔더니 자, 변의 길이 각의 크기에 따라서 또 직사각형 마을이 있고 마름모 마을이 있었어요. 얘는 네 변의 길이가 같죠. 그런데 두 마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내각의 크기도 같은 정사각형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도형의 관계, 사각형 안에서 이들의 관계를 우리 그림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